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빈치가 ADHD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토대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왜 ADHD로 오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과 ADHD 두 번째 시간으로 둘을 구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창의성과 ADHD의 구분. 첫 번째 포인트는 흥분의 이유입니다. 창의성이 높은 아이가 흥분하는 이유는 높은 정신 기능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면 기존의 모든 상황이 암전되면서 새로운 자극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면서 몰입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강렬한 에너지가 내뿜어지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ADHD의 행동 특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둘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흥분의 원인이 새로운 자극 때문인지도 같이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창의성과 ADHD의 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정교성입니다. 창의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TTCT가 있는데요. 때로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일반 아동이나 창의적 영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아동과 ADHD 아동의 창의성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각각 100명에게 TTCT 검사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유창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독창성에서는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아이디어를 내는 정교성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교성의 유무로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의성과 ADHD의 구분. 세 번째 포인트는 학습장애 여부입니다. 창의적인 아동은 활력이 넘치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높은 정신기능의 활용, 다시 말해 학습에 활용하곤 합니다. 반면 ADHD의 경우에는 높은 정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학습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아동은 자신의 지능에 비해 실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장애가 매우 드물게 동반되지만 ADHD의 경우에는 학습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ADHD를 동반하는 아동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높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초기에는 학교 생활에 비교적 잘 대처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학년 때에는 별다른 문제 행동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학습의 내용과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학년 때처럼 교사의 디테일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학습의 비중도 점점 늘게 되죠. 독립적인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ADHD 기질은 자기조절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ADHD와 영재성을 모두 지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동의 IQ는 137.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지닌 아이의 경우 ADHD에 가려 그 속의 영재성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약물 치료로 인해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의기소침,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가정과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등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물 치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요. 다만 ADHD 증상에 가려졌던 영재성을 알아본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희망과 행복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